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세장 속에서도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같이 급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닉 티모로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보도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급반등하게 됐는데요. 티모로우스 기자는 연준의 정통한 소식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공식력 있는 기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떡밥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 핵심 내용은 연준이 11월에는 0.75%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12월에는 0.5%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떡밥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또 다른 호재가 있었죠.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최단명 총리의 오명을 썼습니다. 제2의 대처 수상이 되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지만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포퓰리즘으로 가다가 결국은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사임을 했어요. 그 덕분에 영국의 장기 국채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쌍고점을 찍고 쌍바닥을 또 만들면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졌고 그것을 노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쌍바닥 자리를 깨고 금리가 쭉 빠져준다면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서서히 올라오면 시장이 또 불안 심리를 보일 거고 이 상단을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채권과 관련된 파생상품 시장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는지 이제서야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의 리먼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언제든지 시장을 타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노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존재할 거고 그래서 위로 가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장기 채권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국 채권 시장은 안정화를 보였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에서 회귀하지 않고 계속 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는 피레침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기술적 고점 실현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 4%를 회귀해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찌글찌글거리면서 다시 또 상단을 향해 가는 모습이 나오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또 시장은. 어쨌든 금주에는 영국발 호재와 연준발 떡밥이 같이 작용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 재료가 없이는 올라오면 다 두들겨 맞는 자리잖아요. 여기 다 물려있는 자리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영국의 시장이 안정화되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흐름도 4%를 회귀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베어마켓 랠리 나오듯이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이 12,000에 대한 도전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참히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지수들을 추적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국내 시장은 상황이 더 안 좋죠. 계속 환율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요. 지난번에 잠깐 1400을 깨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나 했더니 여전히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 고점의 박스권을 만들어도 불안한 요인인데 여기를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또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요. 거기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이 있으면 원화를 매도 쳤던 세력들이 다시 쇼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 달러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반등 나오면 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더 취약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의 세력들은 대안주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것들이 역시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인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면 한국경제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죠. GM에 이어서 포드에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부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계약한 게 아니라 추진설에 대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중요한 것은 사측에서 이걸 부인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공시했던 겁니다.
자, 포드사하고 포스코그룹의 최고 경제 회동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양극재 공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돼서 추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그랬으니까 뭔가 기대감은 시장에 살아있게 만든 거예요. 왜냐? 최고 경영자 회동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저것이 완전히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떡밥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재료가. 그리고 이미 기존의 재료도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던 하지 않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재료에 의해서 수급이 계속 형성되면 눌림목 나올 때만 대응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하고 OCI가 과산화수소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었는데요. 그 공장이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피에노 캐피탈이라는 법인을 포스코케미칼이 51% 지분, OCI가 49% 지분을 통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한 건데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부터 포쿠스 오븐가스를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받고 여기서 수소를 추출한 다음에 다시 이 코쿠스 오븐가스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포스코로 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수소만 추출해서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도체 공정용 화학제품 회사에다가 이제 납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좋죠.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 2차전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확실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수급을 만드는 거고 그 수급의 힘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큰 수익, 얼마나 큰 수익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뭔가 수익 구조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재료는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GM발 호재가 터지면서 대량 거래 수반했고 장대 한번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추세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어도 지수가 급락 나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도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게 나왔을 때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형성된 다음에 이번에 한국경제발 떡밥만 아니었으면 요걸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은. 자, 그런데 그 재료를 미리 파악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을 만들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이제 고공전투를 또 하고 있는데, 자, 역사적 신고가 만든 다음에 아직 박스권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밑에서 이미 1차적으로 에너지가 터졌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다면 그냥 간 이후에 다시 눌림목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자리들이 다시 눌림목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등장한다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 눌림이 나오면 이번에 갭을 만들었던 자리, 이 박스권의 중심균형가 자리가 될 수 있는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자리가 좋은 눌림목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6만 원 밑에서는 박스권이 또 하단 지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추가 분할 매수하고 반등하면 파는 그런 전략이면 악재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소리죠. 자, 수급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사면 기관이 일정 부분 팔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기관이 또 받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기관이 또 팔고, 그러니까 서로 물량을 샀다 팔았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세를 만드는 아주 제일 좋은 겁니다. 계속 사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또 사다가 갑자기 한 방에 다 물량을 또 연속적으로 쏟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샀다 팔았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세를 만들 때는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고 시장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배워보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약세장 속에서 신고가 종목은 의미가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인이었습니다.